8년 만에 다시 서울을 찾은 터키 여행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을 직접 발로 누비며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으로 유명한 유튜버. 바로 안틱 세야흐입니다. 화려한 편집이나 자극적인 연출 없이 골목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꺼내 구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스타일로 터키 현지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크리에이터인데요. 그런 그가 8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겨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인사동부터 쌈지길, 조계사, 경복궁,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까지 서울의 심장부를 두 발로 직접 걸으며 담아낸 이번 영상. 과연 그의 눈에 서울은 어떻게 비쳤을까요? 영상은 탑골공원 앞에서 시작됩니다. 인사동 거리로 접어드는 순간 안틱 세야흐는 이 거리를 터키 이스탄불의 이스티클랄 거리에 비유하며 들뜬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이스티클랄 거리는 하루 수백만 명이 오가는 터키 최대의 번화가입니다. 그 에너지와 활기, 양쪽으로 상점들이 줄지어 늘어선 풍경이 인사동과 닮았다고 느낀 것이죠. Burası Seul'ün İstiklal Caddesi gibi bir şey hayal edin. Öyle bir yer. 그런데 안틱 세야흐는 단순히 분위기 비교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화려한 카페와 공예품 상점들로 가득한 인사동이 조선시대에는 하층민들이 살던 소박한 동네였다는 것.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류층 가문들이 갑오와 골동품을 팔기 위해 이 동네를 찾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 인사동 문화거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직접 꺼내는데요. Ancak işin ilginç yanı eski Seul'de burası alt tabaka Korelilerin yaşadığı oldukça mütevazi bir mahalleymiş. Buranın kıymetlenmesi aslında Japon sömürgesi dönemindeki bir zorunluluğa dayanıyor.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인사동의 골목 하나하나에 이렇게 묵직한 역사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개국을 여행하며 역사를 공부해온 여행자의 눈에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 거리가 그냥 번화가가 아니라 한 시대의 아픔이 녹아든 공간으로 보인 것이죠. 인사동 거리를 걷던 그의 발걸음이 쌈지길 앞에서 멈춥니다. 엘리베이터도 에스컬레이터도 없이 나선형 경사로 하나로 꼭대기까지 연결되는 이 독특한 건물 앞에서 안틱 세야흐는 잠시 말을 잃고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각 층마다 한국 장인들의 손으로 만든 도자기, 공예품, 수공예 장신구들이 늘어서 있는 이 공간. 전통 예술이 현대 디자인과 만나는 방식이 그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Her katta farklı bir sanatçının el emeği ürünlerini keşfederek en üst kata kadar gidiyorsunuz. Geleneksel sanatın modern tasarımla birleştiği en yaratıcı nokta burası bu bölgede. 유럽의 경우 전통 공예는 박물관 안에 갇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리 너머로 바라보는 유물이 되어버린 것들이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그것이 살아있었습니다. 상점에서 직접 만지고 사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충돌시키지 않고 조화롭게 엮어내는 것. 수십 개국을 여행해온 그의 눈에 그것이 서울만이 가진 특별한 힘으로 보인 것입니다. 인사동을 벗어난 그의 다음 목적지는 조계사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빌딩 숲 사이에 숨어있는 이 불교 사찰은 수천 개의 연등으로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요. 마침 부처님 오신 날을 며칠 앞둔 시점이라 사찰 전체가 형형색색의 연등으로 뒤덮인 상태였습니다. 조계사 마당에 들어선 안틱 세야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 순간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각의 연등 안에는 가족의 건강을 비는 마음, 시험을 앞둔 자녀를 응원하는 부모의 마음, 세상을 떠난 이를 기억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Tapınağın avlusuna girdiğinizde başınızı yukarıya kaldırmanız yeterli. Gökyüzünü neredeyse tamamen kapatan binlerce renkli kağıt var. Bu fenerler sadece görsel bir şölen değil. Her biri bir dileği, bir duayı temsil ediyor. 수천 개의 소원이 하늘을 가득 채운 그 풍경 앞에서 도심의 소음이 사라지고 북소리와 향 냄새만 남는 그 공간이 그에게는 서울 한복판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순간 이동하는 경험이었다고 하는데요. 뉴욕이든 파리든 런던이든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고요함을 만날 수 있는 도시는 사실상 없습니다. 지하철역 하나 거리에 천년 역사의 사찰이 있고 그 안에서 실제로 예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수십 개국을 여행해온 그가 조계사 앞에서 걸음을 멈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경복궁으로 향한 안틱 세야흐. 마침 수문장 교대 의식이 열리는 시간이었고 궁궐마당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그는 구독자들에게 꽤 인상적인 사실 하나를 꺼내는데요. 파리 베르사유 궁전 입장료는 2만 원이 넘고 런던 타워는 3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로마 콜로세움도 2만 원에 육박하죠. 그런데 서울의 4대 궁궐을 통틀어 단돈 6천 원이면 됩니다. 게다가 한복을 입으면 전부 무료. Bu arada turistseniz ve hanbok giyiyorsanız bütün saraylara 5 saraya da ücretsiz girebiliyorsunuz. Belki de dünya başkentleri arasında
UNESCO listesindeki yerleri gezebileceğiniz en ucuz yer Seul'dü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장소들을 이 가격에 둘러볼 수 있는 세계 수도는 서울 말고는 없다고 그는 단언합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서울로 몰려드는 이유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남자는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궐 북쪽 구역까지 발걸음을 이어간 그는 향원정 연못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아름다운 연꽃이 떠다니는 고요한 수면 위, 대부분의 관광객은 사진 한 장 찍고 지나치는 그곳에서 안틱세아하는 이 연못에 얽힌 비극적인 역사를 꺼냅니다. Burası trajik bir tarihe de tanıklık etmiş. Kore'nin son kraliçesi Myeongseong'un Japon suikastçılar tarafından öldürüldüğü yer tam da bu bölgenin yakınlarıymış. 한국의 마지막 왕비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게 시해된 장소가 바로 이 근처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아름다운 풍경 뒤에 가려진 아픔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진짜 여행이라는 것을 이 남자는 경복궁 구석까지 걸어 들어오며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나온 안틱세야흐의 마지막 목적지는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600년 역사를 간직한 이 마을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골목을 걸으며 그는 이 마을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꺼냅니다. Bu köy niye hala ayakta? Bu aslında bir mucize gibi bir şey. 1920'lerde Japon işgali sırasında Seul modernleşirken bir Koreli müteahhit olan Jang Seo-kwon adına bir adam bu bölgedeki arazileri satın alıp hanokları modernize ederek halka satmış. Eğer bu riski almasaydı bugün burada sadece beton binalar görecektik. Bukchon Korelilerin kültürel kimliklerine sahip çıkışının bir zaferi aslında. 한 사람의 선택이 600년 된 마을을 지켜냈다는 것. 외국인 여행자의 입을 통해 다시 듣게 되니 북촌의 오래된 골목이 새삼다르게 느껴집니다. 북촌은 단순히 예쁜 기와집 동네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가장 힘든 시절에도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하루를 마무리하며 안틱세야흐는 서울을 도쿄보다 더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여행의 절대 강자로 꼽히는 도쿄보다 서울이 더 살기 좋다는 말. 수십 개국을 여행하며 두 도시를 모두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릅니다. Ben Seul'ü Tokyo'dan daha çok seviyorum arkadaşlar. Seul niyeyse benim için böyle Seul daha böyle nefes alıyor. Böyle sarayları var, dağlar görüyorsun etrafta. Böyle bahçeler, böyle yeşillik. Daha yaşanabilir bir şehir olarak geliyor bana hep. 궁궐이 있고 산이 보이고 녹지가 숨쉬는 도시. 바쁘게 달려가는 도심 안에서도 어디선가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도시. 8년이 지나도 다시 찾아와 구석구석을 걷고 싶은 도시.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지나치는 그 골목과 궁궐과 연등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된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이 그 사실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